자, 오늘은 확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은 영어로 probability라고 합니다. 그래서 P로 보통 나타내요. 그래서 확률은 P라고 나타내고 전체 경우의 수분에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시면 1부터 15까지 자연수가 15개 들어가 있는 공이 있습니다. 주머니에 공이 15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1번 소수가 나옵니다. 소수는 적어볼까요? 2, 3, 5, 7, 11, 13 이렇게 있네요. 맞죠? 몇 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5개 중에 6개. 그래서 3으로 나누면 5분의 2가 답이 되겠습니다. 2번 20의 약수가 적힌 공이 나온다. 20의 약수는 곱해서 20 된 수들이죠. 작은 수부터 1 곱하기 20, 2 곱하기 10, 4, 5, 20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1, 2, 4, 5, 10, 20인데 15까지만 있으니까 20은 제외. 그러면은 전체 15개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5개. 그래서 약분하면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확률 계산하는 방법 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기본 2번입니다.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질 때 일단은 여기에서 전체 경우의 수는 6 곱하기 6입니다. 주사위 두 개를 던지니까요. 그래서 36이고요. 나온 눈의 수의 합이 9다. 자, 합이 9인 것을 1부터 해보면 1,8. 근데 주사위에 8은 없으니까 안 되죠. 그래서 3,6부터 됩니다. 그 다음에 4,5, 5,4, 6,3 이렇게 순서대로 적어줘야 됩니다. 4개밖에 안 되죠. 4개. 그래서 전체 36개 중에서 4개 약분하면 9분의 1이다. 자, 이게 확률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발전 예제 두 개는 일단은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률의 성질을 볼게요. 확률의 성질.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0이고요. 반드시 무조건 일어나는 확률은 1입니다. 즉 100%란 뜻이죠. 그래서 확률은 무조건 0과 1 사이에 있습니다. 자,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A가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하면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것은 여사건이다 라고 합니다. 알아두십시오. 중요합니다.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여사건 1-P다. 예를 들어서 시험을 잘 칠 확률이 3분의 1입니다. 시험을 잘 칠 확률이 3분의 1이야. 그럼 시험을 조질 확률은 얼마다? 반대인 3분의 2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두 개 더해서 1 돼야 되니까 이런 원리입니다. 자, 그럼 기본 1번 보시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집니다. 전체는 36입니다. 6 곱하기 6이니까요. 그렇죠? 이때 수의 합이 6이다. 자, 합이 6인 거 적어볼까? 1, 5, 2, 4, 3, 3, 4, 4, 5, 1.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36분의 5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2번. 나온 두 눈의 수의 합이 1이다. 주사위 제일 작은 게 1인데 제일 작은 거 더해도 2잖아요. 1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죠. 그래서 0입니다. 0. 다음에 2번. 나온 두 눈의 수의 합이 2 이상이다. 제일 작은 게 1이니까 1 두 개 더해도 2니까 나머지 무조건 2 이상입니다. 그래서 확률 1, 즉 100%라는 뜻이에요. 1이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자, 기본 원리 정도만 알아두시고 3번 볼게요. 2번도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그러면은 두 사람이니까 3 곱하기 3입니다. 묵집밥. 그래서 9개. 1번 문제입니다. 승부가 나지 않을 확률. 비긴다는 뜻이죠. 즉 묵묵, 찌찌, 빠빠 세 가지가 있죠. 전체 9개 중에서 묵묵, 찌찌, 빠빠 3개.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2번은 승부가 날 확률, 나지 않을 확률이 3분의 1이었으니까 승부가 날 확률은 1에서 3분의 1을 뺀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여사건이다. 이런 거를 여사건이라 그랬죠. 여사건. 자, 다음에 기본 문제 3번입니다. 3번에서는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등장하는데, 적어도란 키워드에 여러분들이 별표를 좀 쳐주셔야겠습니다. 자, 설명하겠습니다. 남학생 2명, 여학생 3명 중에서 대표 2명을 뽑을 때 여학생이 적어도 1명 뽑힌다. 자, 그 적어도란 말이 나오면은 여사건을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즉 반대되는 사건을 떠올려 주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여학생이 적어도 1명이 뽑힌다. 얘 반대말이 뭐죠? 여학생이 1명도 없다는 뜻이겠죠. 여학생이 없다. 즉 다시 얘기해서 누구만 있다? 남학생만 있다란 뜻이에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합시다. 남학생 2명, 여학생 3명, 총 몇 명입니다. 총 5명입니다. 5명 중에서 대표 2명을 뽑습니다. 자, 이것도 중요하죠. 반장, 부반장을 뽑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표, 총무 2명을 뽑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 곱하기 4를 2로 나눠야 됩니다. 이거 기억나죠? 반장, 부반장은 2로 안 나눴습니다. 근데 대표 2명이니까 5, 4 곱해서 2로 나눕니다. 왜 5, 4죠? 칸을 2개를 만들어야 되죠. 2명을 뽑으니까. 근데 총 5명이니까 5, 4 나누기 2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약분되면 2. 전체 경우의 수는 10가지입니다. 됐나요? 전체 경우의 수는 10가지. 근데 여기에서 남학생만 있다. 즉 남학생만 뽑히는 경우에는 몇 가지입니까? 대표 2명 뽑는데 남학생 2명밖에 없으니까 남학생 2명이 뽑히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안 되겠죠. 즉 10분의 1이에요. 알겠니? 왜냐면은 네모 해주시고 남학생만 뽑아야 되니까 남학생은 2명이죠. 2가지 경우, 1가지 경우. 근데 2로 나눠줘야겠죠. 그래서 1이다. 10분의 1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여사건을 이용했기 때문에 1-10분의 1, 즉 10분의 9를 답으로 하셔야 합니다. 자, 이 문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적어도라는 문제가 있을 때는 여사건으로 풀어야 하는데 여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되는 사건이죠. 여학생이 적어도 1명이 뽑힌다란 말은 반대말은 여학생이 없다. 즉 남학생만 있다. 남학생은 2명밖에 없으니까 2 곱하기 1을 2로 나누면 됩니다. 한 가지밖에 안 돼요. 자,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 번 돌려서 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질문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예제 1번 보겠습니다. 망고 주스 4개, 사과 주스 6개 들어있는데 이때 하나를 꺼낼 때 사과 주스가 나올 확률이다. 전체가 10개죠. 4개, 10개 합치면 10개죠. 근데 사과 주스가 나올 확률이다. 사과 주스는 6개니까 10분의 6. 답은 5분의 3이 되겠습니다. 2번 바로 보겠습니다. 1부터 15까지 자연수가 있는데 한 장을 뽑을 때 7의 배수일 확률. 7의 배수는 7, 14 두 개 있죠. 15까지. 전체 15개 중에서 7의 배수 2개다. 답은 15분의 2다. 이어서 3번 바로 보겠습니다. 우리 뭐 부루마블 게임 같은 걸 하고 있네요. 보니까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는데 1부터 12까지가 있습니다. 1부터 12까지. 근데 주사위를 동시에 몇 개 던지죠?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집니다. 그러면 전체는 36가지죠. 6, 6, 36이니까. 근데 9보다 큰 수가 적혀있는 칸에 말이 놓일 확률이다. 9보다 크면은 10, 11, 12요 3개죠. 10에 놓이는 경우는 4,6이죠. 주사위니까. 그 다음에 5,5, 그 다음에 6,4 이렇게 몇 가지? 3가지 되겠고요. 맞죠?
그 다음에 11이 되는 경우의 수는 5,6, 6,5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네요. 다음 12가 되는 경우는 6,6 하나밖에 없죠. 다음에 10이거나 11이거나 12이거나 또는이니까 더하기. 그래서 총 6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6분의 6 하면은 답은 6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4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머니가 있는데 붉은 구슬 5개, 노란 구슬 A개, 파란 구슬 B개 들어있습니다. 전체는 몇 개다? 5 더하기 A 더하기 B입니다. 붉은 거 5개, 노란 거 A개, 파란 거 B개니까 싹 다 합친 개수 분의 붉은 구슬일 확률은 붉은 거는 5개죠. 전체 분의 5 하니까 그 확률이 4분의 1이더라. 자, 그 다음에 전체 개수가 5 더하기 A 더하기 B인데 노란 구슬일 확률입니다. 노란 거는 A개였죠. 분의 A 하니까 확률이 얼마다? 5분의 2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어떻게 하면 되죠? 크로스 대각선으로 곱해 주시게 되면 5 플러스 A 플러스 B가 20이겠고요. A 플러스 B는 이항하면 15가 되겠죠. 여기에서도 크로스해서 계산해 주시게 되면 5A는 10 플러스 2A 플러스 2B가 되겠고요. 요거를 이항해서 계산하게 되면 3A 마이너스 2B는 10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식과 이 식을 연립 방정식을 푸시면 A와 B를 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세요. 자, 잘 이해가 안 됐으면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 됩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주머니 속에 1, 2, 3, 4, 5 숫자가 각각 적힌 5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근데 2장을 뽑아 2자리 자연수를 만듭니다. 자, 보시면 칸을 2개를 만드시고 2자리 수를 만드니까 2장을 뽑아서 근데 카드가 5장입니다. 그러면은 10의 자리는 5가지, 1의 자리 4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5, 4, 20 전체 경우의 수는 20가지입니다. 자, 20가지인데 그 수가 홀수일 확률을 구하시오. 우리 홀수란 말은 1의 자리 수가 홀수이면 됩니다. 맞죠? 그래서 두 자리 수 중에서 홀수인 것은 네모 하고 아니지 이렇게 할게요. 네모 1 또는 네모 3 또는 네모 5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홀수가 되려면은 10의 자리는 상관없이 1의 자리가 홀수여야 되니까 맞죠? 그럼 1이 자, 그 1의 자리 수가 1이면은 여기 올 수 있는 것은 몇 가지다? 4가지가 되겠죠. 1을 제외한 2, 3, 4, 5 4가지 또는이니까 더하기 그리고 네모 3 역시 3을 제외한 4가지죠. 같은 방법으로 여기도 4가지입니다. 그래서 총 경우의 수는 12가지. 그래서 전체 20가지 중에서 12가지 4로 약분하면은 5분의 3 5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바로 보겠습니다. 0부터 0, 1, 2, 3, 4가 적혀 있는 5장의 카드 중에서 3장을 뽑아 3자릿수를 만들 때 4의 배수. 자, 일단은 3장을 뽑을 그 전체 경우의 수부터 구해봅시다. 네모가 있는데 지금 이 100의 자리는 0이 모노니까 4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4개.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0도 올 수 있으니까 여기도 4개가 되겠고 3가지. 그래서 총 48가지가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이때 4의 배수일 확률입니다. 참고로 4의 배수면 어떻게 판단합니까? 끝 두 자리가 4의 배수이면 되죠. 예를 들면 뭐 7, 5, 7, 1, 2다. 숫자가 아무리 커도 끝에 2개만 보면 됩니다. 12가 4의 배수니까 이 숫자는 4의 배수입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4의 배수가 되게 만들어 봅시다. 우리는 3장을 뽑으니까 네모하고
이것들을 사용해서 4의 배수가 되기 위해서 네모 0, 4 하면은 끝 두 자리, 즉 4가 4의 배수니까 얘는 4의 배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는 작은 수부터 하세요. 0, 4가 제일 작은 거고, 다음 0, 8은 없잖아요. 8은 없으니까 0, 1, 2가 있을 것이고, 또는 1, 6은 안 되고 네모 2, 0도 되겠죠. 20. 자, 그 다음에 또 해볼까요? 또 뭐 있죠? 또는 네모 2, 4도 되겠네요. 24 맞죠? 그 다음에 또 있네. 뭐 네모 3, 2. 그 다음에 이렇게 0, 1, 2, 2 점점 커집니다. 30은 안 되니까 32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네요. 네모 4, 0 이렇게 40이 4의 배수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여기는 몇 가지입니까? 0, 4 0,4가 왔으니까 3가지가 올 수 있습니다. 여기는 3가지. 그 다음에 여기는 1, 2죠. 1, 2가 왔는데 0은 안 되죠. 여기 100의 자리니까 3, 4 2가지가 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2, 0입니다. 2, 0이 왔으니까 100의 자리에는 3가지가 올 수 있고요. 여기는 몇 가지가 올 수 있다? 2, 4니까 0은 안 되고 1, 3 2가지가 오겠죠. 자, 같은 방법으로 좀 빠르게 진행해 보면 2가지. 그럼 여기는 몇 가지? 3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3, 2, 3, 2, 2, 3 다 더하면은 5, 5, 12고 15네요. 15. 그러므로 전체 답은 48분의 15가 되는 겁니다. 48분의 15. 자, 이거는 뭐로 약분할까요? 3으로 약분할까요? 그러면 16분의 5, 4번이 되겠습니다. 6번 정답은. 자, 잘 이해가 안 된 사람은 계속 돌려보십시오. 자, 7번. 키가, 자, 7번 조금 헷갈리고 어려울 수 있으니까 좀 체크해 주세요. 키가 서로 다른 세 사람이 일렬로 설 때, 세 사람이 왼쪽에서부터 키가 작은 순서대로 서게 될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세 사람 있는데, 키가 이렇게 있어요. 대중소 ABC라고 하겠습니다. ABC. 자, 그럼 ABC를 나열하는 방법은 몇 가지입니까? 3팩토리얼입니다. 3 곱하기 2 곱하기 1, 총 6가지입니다. 전체 경우에서는 6가지야. 이 세 사람을 나열하는 방법은. 근데 세 사람이 왼쪽에서부터 키가 작은 순서대로, 즉 ABC 순서대로 써야 된다는 뜻이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즉 6가지. 어떻게, 그래서 답은 6분의 1입니다. 6분의 1. 전체 6가지 중에서 이 한 가지밖에 안 되는 거죠. 뭐 굳이 적어본다면 ABC, ACB, 다음에 B부터 적으면 BAC, BCA, C부터 적으면 CAB, CBA. 이렇게 총 몇 가지다? 1, 2, 3, 4, 5, 6, 6가지란 말이에요. 이렇게 3팩토리얼 계산했을 때. 근데 지금 왼쪽에서부터 키가 작은 순서, 즉 ABC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6분의 1입니다. 알겠죠? 자, 이어서 8번 보겠습니다. 의섭, 병창, 소정, 승연 4명이 한 줄로 늘어설 때 사진을 찍습니다. 이때 그 의섭이와 병찬이가 서로 이웃할 확률. 자, 일단 전체 경우의 수부터 보면 전체는 4명이 일렬로 서니까 4 팩토리얼 24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의섭, 병찬 이렇게 그 편의상 A, B, C, D를 하겠습니다. A, B, C, D인데 의섭, 병찬 즉 A, B가 이웃한다. 이웃할 때는 얘를 한 명 취급하라고 했습니다. 한 명. 그럼 몇 명이 되는 거죠? 3명이 됩니다. 그러므로 3명을 나열하는 방법은 3 팩토리얼. 근데 곱하기 추가적으로 2 팩토리얼을 해야 된다 했어요. 왜? A, B 자기 2명이서 자리 바뀔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계산하면은 12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24분의 10이니까 2분의 1, 1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보겠습니다. 주사위 한 개를 두 번 던져서 나온 수, 처음 나온 수를 x, 두 번째 나온 수를 y를 할 때 x, y가 직선 요놈 위에 있을 확률을 구하시오.
우선 전체 경우의 수부터 보면은 주사위 한 개를 두 번 던지니까 역시 6 곱하기 6 전체는 36가지입니다. 됐죠? 근데 요거 위에 있을 확률이면 뭐 하나씩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x가 x, y의 순서쌍을 한번 살펴봅시다. x가 1이면 x 1 대입하면 얼마죠? 1 대입하면 1,1이죠? 2 대입하면 2는 4니까 3. 다음에 3이면 5가 되겠죠? 다음에 4면은요 4,7이죠. 그런데 7은 주사위 없으니까 이거 안 됩니다. 세 가지가 되겠네요. 다음에 2다. 2면은 아직 2는 했네. 그럼 이 세 가지가 끝이네. 이 세 가지가 끝이죠. 그래서 답은 36분의 3이니까 12분의 1 되겠습니다. 이렇게 요거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직접 1부터 2부, 2, 3 이렇게 대입을 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주머니 속에 파란 구슬 3개, 노란 구슬 2개가 들어있다. 전체 합쳐서 5개 들어있네요. 한 개를 꺼낼 때 흰 구슬이 나올 확률이다. 전체 5개 중에서 파란 거, 노란 거 있는데 흰 거 몇 개 있다? 빵개다. 답은 0이다. 불가능한 확률이죠. 다음에 11번 0, 1, 2, 3 4장의 카드 중에서 2장을 뽑습니다. 이때 3의 배수가 아닐 확률은 자, 뭐뭐가 아닐 확률은 선생님 뭐 쓰라 그랬죠? 여사건을 사용하시라고 했습니다. 3의 배수가 아닐 확률이니까 그냥 쉽게 3의 배수일 확률을 한번 구해보자는 거예요. 3의 배수. 우선 전체 경우의 수부터 살펴보면 2장을 뽑으니까 여기에는 3 곱하기 3입니다. 왜? 0이 있으니까 10의 자리에 3가지밖에 안 되고 여기서부터 0 올 수 있으니까 3가지죠. 전체 경우의 수는 9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3의 배수인 것을 한번 세어보면 이거는 뭐 직접 해봐도 되겠네요. 그러면은 뭐 1, 2가 되겠죠. 0이 올 수는 없으니까 1, 2. 그 다음에 또 되는 거 있습니까? 1, 2, 1부터 하는 거 안 되죠. 그 다음에 2부터 하는 거 21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또 2부터 하는 거 없죠. 그 다음 3부터 한다면 30이 되겠죠. 이게 3개가 다네. 그러므로 9분의 3 3분의 1이 되겠지. 3분의 1. 자, 근데 우리는 3의 배수가 3분의 1이니까 3의 배수가 아닐 확률은 이거 반대인 3분의 2가 되겠죠. 1-3분의 1은 3분의 2 이렇게요. 자, 그 다음 1차 학습, 2차 학습은 스스로 풀어볼 수 있도록 하고 다음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의 덧셈과 곱셈입니다. 자, 앞서 그 확률이 아니라 경우의 수에서도 그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이야기했었죠. 확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뭐 또는 뭐뭐이거나 영어로는 or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해석이 되면 합의 법칙, 다음에 뭐뭐 동시에 이렇게 해석이 될 경우에는 곱의 법칙, 확률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동시에와 같은 키워드가 뭐뭐 모두, 뭐뭐 둘 다, 영어로 따지면 and라 그랬죠. 뭐뭐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키워드들도 있다. 자, 키워드도 키워드지만 여러분들이 그 문맥을 보시면서 좀 판단하시는 것이 제일 옳고요. 그리고 유형을 보시면서 그 각 유형을 좀 익혀두는 것이 좀 좋습니다. 또 하나 빠졌네. 이 콤마도 있습니다. 콤마도 and란 뜻입니다. 하고 알아두세요. 그러면 기본 문제 1번, 2번을 한번 해보고 넘어갈게요. 자, 서로 다른 두 개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전체 경우의 수는 이제 36입니다. 이제 할 수 있겠죠. 나온 두 눈의 수의 합이 4이거나 또는 7이다. 4 또는 7이다. 자, 그러면 4는 1,3, 2,2, 3,1 총 3가지. 7은 1,6, 2,5, 3,4, 4,3, 5,2, 6,1 이렇게 6개가 되겠네요. 3 더하기 6 덧셈이죠. 좀 9가지입니다. 그래서
36분의 9니까 4분의 1이 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기본 문제 2번인데 이것은 기본 문제인데 아주 중요한 기본 문제니까 잘 알아둡니다. 윤지, 찬우는 사격대에 출전했습니다. 윤지가 목표물을 맞힐 확률은 7분의 2. 찬우가 목표물을 맞히지 못할 확률입니다. 이번에는 맞힐 확률이 아니라 맞히지 못할 확률이 5분의 1. 이 대회에서 두 사람이 모두 목표물을 맞힐 확률이다. 모두는 위에서 동시에, 즉 곱의 법칙이라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목표물을 맞춰야 되니까 윤지, 찬우가 있는데 윤지가 맞출 확률은 7분의 2였고요. 찬우가 맞출 확률은 5분의 4죠. 못 맞힐 확률이 5분의 1이니까 맞출 확률은 5분의 3입니다. 그러므로 35분의 8이 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지? 자, 이어서 요거 발전도 일단은 두겠습니다. 이제 발전 한번 보고 갈게요. 자, A 주머니에는 파란 공 4개, 노란 공 2개가 있고요. B 주머니에는 파란 공 4개, 노란 공 4개가 들어있습니다. 두 주머니에서 공을 한 개씩 임의로 꺼낼 때 공이 서로 다른 색깔일 확률을 구하시오. 자, 서로 다른 색깔일 확률입니다. A에서 뭐가 나오고 파란색, B에서 노란색이 나오면은 서로 다른 색이죠. 아니면 반대로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A에서 노란색이 나오고 B에서 파란색이 나오는 이거나 또는 요런, 즉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부터 해볼까요? A에서 파란색이 나오고 B에서 노란색이 나오니까, 자, 여기서 A에서 파란색을 꺼낼 확률은 전체 1, 2, 3, 4, 5, 6 6개 중에서 자, 6개 중에서 몇 개? 6개 중에서 4개입니다. 맞죠? 공을 한 개씩 임의로 꺼낼 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B에서 노란색을 꺼낼 확률은 전체 몇 개? 전체 8개네요. 맞죠? B는 1, 2, 3, 4, 5, 6, 7, 8 8개 중에서 노란색이 4개네요. 4개 또는이니까 더하기. 여기서는 A에서 노란색이 나와야 돼요. 전체 6개 중에 2개죠. 전체 6개 중에서 2개가 노란색. B에서 파란색이 나와야 돼. 전체가 몇 개다? 곱하기 8개 중에서 4개지. 자, 그러면은 계산해 주시게 되면 약분해 주시면은 3분의 2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요거 약분하면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죠. 그래서 6분의 2 플러스 6분의 3, 아니지 6분의 1 6분의 1이니까 6분의 3, 그래서 2분의 1이 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필수 예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흰 공 3개, 파란 공 7개, 검은 공 5개. 이때 흰 공 또는 파란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자, 전체는 몇 개다 공이? 15개죠. 근데 흰 공이 나온다 3개. 또는이니까 더하기 15분의 파란 공은 15분의 7입니까? 그래서 15분의 10. 그래서 3분의 2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머니 속에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적혀있는 10개 공이 있는데 꺼낸 공에 적힌 숫자가 7보다 작거나 이거나 또는이죠. 3보다 작거나 7보다 클 확률. 일단은 3보다 작은 것은 뭐 있습니까? 1, 2, 2개 있죠. 다음에 7보다 큰 것은 누구 있다? 8, 9, 10 요 3개 있네요. 또는이니까 더하기. 그러면 2개 더하기 3개니까 총 5개가 되겠네요. 맞죠? 전체 1부터 10까지 10가지 중에서 5가지니까 2분의 1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번 보겠습니다. A, B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전체 경우의 수는 36입니다. 이제 A에서는 2의 배수의 눈이 나오고 이고 AND죠. 이고 AND 곱의 법칙입니다. 자, 그러면은 36분의 2의 배수면 몇 개죠?
2의 배수면은 2, 4, 6 3개죠? 36분의 3 나오고 곱하기 그다음에 B에서는 어떻게 된다? 36분의 B 주사위에서는 3의 배수의 눈이 나온다. 3의 배수는 3, 6, 2, 좀 됐습니다. 다시.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A 주사위에서는 2의 배수가의 눈이 나온다. 자, 그럼 A 주사위니까 전체 6개 중에서 몇 개다? 2의 배수는 2, 4, 6, 3개죠? 그래서 6분의 3입니다. 뭐뭐이고 나오고니까 곱의 법칙 곱하기 B 주사위는 6분의 3의 배수는 몇 개다? 3, 6, 2개죠.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6, 6, 36분의 6이니까 6분의 1 이렇게 해요. 자, 이것은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전체를 6 곱하기 6 36으로 계산 먼저 해버리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선생님이 한 것처럼 A 주사에서는 2의 배수니까 A 주사위 총 눈 6개 중에서 3개가 2의 배수죠. 이렇게 계산해 주세요. 그래야지 안 헷갈립니다. 그 다음에 4번 어떤 문제를 경아, 소연이가 풀 확률이 4분의 1, 3분의 2다. 이 문제를 두 사람이 푸는데 경아만 문제를 푼다. 자, 경아만 문제를 풀어야 돼요. 즉 다시 해서 소연이는 틀려야 된다 뜻이죠. 자, 그러면 경아, 소연이가 있는데 경아가 맞출 확률은 4분의 1이고 동시에 일어나야 되죠. 경아 곱하기 소연은 맞아야 돼, 틀려야 돼요. 틀려야 되죠. 3분의 2가 맞출 확률이니까 틀릴 확률은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답은 12분의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5번 보겠습니다. 금배 정아가 내일 비가 오지 않으면 함께 등산을 하기로 하고 등산로 입구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내일 비가 올 확률이 5분의 2고 금배와 정아가 약속을 지킬 확률이 각각 이렇게 돼 있다. 즉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금배와 정아가 깜빡하고 약속을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맞죠? 내일 두 사람이 함께 등산을 할 확률을 구하시오. 참 등산하기 참 어렵네요. 일단 비가 안 와야 되고 다음에 둘 다 약속을 지켜야 되죠. 이 세 개가 동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비가 오거나 안 오거나가 아니라 이 세 개가 동시에 일어나야 돼요. 일단 얘기했다시피 비가 와야 돼, 안 와야 돼. 비가 안 와야 됩니다. 자, 근데 비가 올 확률은 5분의 2예요. 근데 비가 안 올 확률은 5분의 3이겠지. 비가 안 와야 만날 수 있으니까 곱하기 다음에 약속을 둘 다 지켜야 되죠. 한 사람이라도 어기면 등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4분의 3입니다. 약속을 지킬 확률은. 다음에 정아가 약속을 지킬 확률은 3분의 2죠. 이걸 다 곱해 주시면 돼요. 약분 2. 그래서 10분의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번. 다나, 정아 두 사람이 움직이는 관역을 쏘아 맞춥니다. 관역을 쏘아 맞춥니다. 움직이는 크게 상관없어요. 어쨌든 관역을 쏘아 맞춥니다. 맞출 확률이 2분의 1, 3분의 2다. 다나, 정아 두 사람이 동시에 한 관역을 쏠 때, 자, 각각 쏘는 게 아니라 동시에 한 관역을 쏘는 거야. 지금 이 관역이 이렇게 있으면, 요렇게 이 사람이 둘 다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쏘는 상황이에요, 지금. 알겠죠? 이 관역이 두 개 있는 게 아닙니다. 요렇게 쏘는 거야. 이때 적어도 한 사람이 이 관역을 맞출 확률을 구하시오. 적어도란 키워드가 등장했습니다. 선생님 뭐 쓰라 그랬지? 요 사건을 쓰시면 돼요. 예를 들면 다나가 있고 정아가 있는데 다나는 맞추고 정아도 맞추고 이렇게 하면 관역을 맞히는 거죠. 다음에 다나는 맞췄는데 정아는 못 맞췄어. 이런 것도 되죠. 한 사람만 맞춰도 되는 거니까. 그럼 반대로 다나는 못 맞췄는데 정아는 맞춰도 되잖아요. 맞죠? 이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많죠. 그래서 반대되는 거 구하라는 뜻입니다. 적어도란 말이 등장하면. 즉, 적어도 한 사람이 이 관역을 맞춘다의 반대말. 즉, 이 사건은 둘 다 XX, 둘 다 못 맞춘다는 뜻이죠. 맞죠? 이 사건은 둘 다 못 맞춤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단아가 못 맞출 확률은 2분의 1. 맞출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못 맞출 확률도 2분의 1이겠죠? 곱하기. 정아는 맞출 확률이 3분의 2니까 못 맞출 확률은 3분의 1이겠지. 그래서 6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여사건을 구한 거기 때문에 반대되는 1-6분의 1을 계산해 주시게 되면 6분의 5,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7번 바로 보겠습니다. A 주머니에는 흰 공 4개, 붉은 공 2개가 들어있고요. B 주머니에는 흰 공 4개, 붉은 공 4개가 들어있습니다. A 주머니와 B 주머니에서 각각 한 개씩 공을 꺼낼 때 하나는 흰 공이고 다른 하나는 붉은 공일 확률을 구하시오. 자, 이런 문제는요, 좀 여러분들 좀 주머니를 좀 그리면서 해보는 게 좋습니다. 흰 공 4개, 화이트가 4개고요. 이 A, B가 있어요. 다음에 붉은 공, 레드가 지금 2개가 있고요. B에는 흰 공, 화이트가 4개, 붉은 공, 레드가 4개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A에서 B에서 각각 한 개씩 꺼낼 때 하나는 흰 공, 하나는 붉은 공일 확률이야. 자, 그러면은 이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A에서 흰 공 나오고 다음에 B에서 이제 빨간 공 나오고 아니면 또는 반대가 될 수도 있죠. A에서 레드가 나오고 B에서 화이트가 나오고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나 또는. 자, 그러면은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요. A에서 화이트가 나올 확률은 6분의 4죠. 왜? 전체 4, 2 합쳐서 6개 중에서 4개가 흰색이니까. 다음에 곱하기. B에서는 레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럼 총 8개 중에서 4개니까 8분의 4. 약분해서 적으면 2분의 1이제 또는이니까 더하기. 그 다음에 레드예요. A에서 레드 6분의 2가 되겠죠. 6분의 2 곱하기 B에서는 화이트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8분의 4 약분하면 2분의 1이제. 자, 계산합시다. 약분해 줄게요. 이렇게 약분하면은 6분의 2 플러스 약분하면 6분의 1 6분의 3이니까 2분의 1이 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어서 8번 보겠습니다. 수학시험 1번 문제를 현아가 맞출 확률은 2분의 1, 용현이가 맞출 확률은 5분의 3. 이 문제를 요번에는 한 사람만 맞춰야 돼요. 한 사람만. 즉, 현아가 있고요. 다음에 용현이가 있는데, 자,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한 사람만 맞춰야 돼요. 즉, 현아 맞추고 용현이 틀리거나, 또는 현아가 틀리고 용현이가 맞추거나,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럼 현아가 맞출 확률은 2분의 1. 용현이가 맞출 확률은 5분의 3인데, 이번에는 틀려야 되니까 확률이 5분의 2가 되겠죠. 또는이니까 더하기. 현아는 틀려야 됩니다. 이번에 맞출 확률 2분의 1이니까 틀릴 확률도 2분의 1이고요. 용현이가 맞출 확률은 5분의 3. 이렇게. 그래서 약분 하면 5분의 1. 약분이 안 되네요. 10분의 3. 통분해서 계산하면 10분의 5니까 2분의 1이 최종 답이 되겠네요. 맞죠? 자, 그럼 1차 학습, 2차 학습 스스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여러 가지 사건의 확률 역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도 개념 정리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는 개념 정리도 개념 정리지만, 좀 문제를 통해서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럼 문제가 몇 문제 안 되네. 자, 그러면, 기본 문제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기본 문제 1번 바로 볼게요. 제비 5개 중에서 당첨 제비가 2개 있습니다. 그러면 5개 제비 중에서 당첨이 2개면 안 당첨은 3개겠죠? 반대입니다.
이 상자에서 제비를 한 개 뽑아 확인하고 이를 다시 넣은 다음 제비를 한 개 뽑을 때 다음 뭘 구하시오. 두 번 뭐뭐 모두 당첨입니다. 그러면 5분의 2 곱하기 5분의 2입니다. 자, 왜 그러느냐? 5개 중에서 당첨이 2가지잖아요. 맞죠? 그럼 2번 뽑는 겁니다. 첫 번째 뽑을 때 당첨될 확률은 5분의 2예요. 맞죠? 근데 그 당첨 제비를 다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확인하고 이를 다시 상자에 다시 넣은 다음이죠. 그러면 다시 또 당첨이 2개가 되는 거야. 5개 중에서. 그래서 그 2개, 2번 뭐뭐 모두니까 곱하기. 그래서 5, 25분의 4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적어도 한 번은 당첨이다 란 말은 역시 적어도 여사건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여사건. 즉 둘 다 당첨 안 되는 경우를 구해야 돼요. 둘 다 안 당첨. 그럼 5분의 3 곱하기 5분의 3이겠지. 안 당첨이니까. 맞죠? 그래서 5, 25분의 3, 3 9예요. 자, 근데 적어도, 즉, 여사건을 구했으므로 이것을 계산해 주시게 되면 25분의 16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문제 2번입니다. 주머니 속에 노란 공 3개, 파란 공 2개가 들어있습니다. 공을 한 개씩 연속에 2번 꺼내는데 처음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을 때, 즉 위에 거랑 반대입니다. 다르죠.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습니다. 이때 공의 색이 서로 다를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머니 속에 노란 공, 옐로우 3개, 파란 공, 블루가 2개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을 다시 넣지 않는 상황입니다. 서로 달라야 되니까 처음에 꺼냈을 때는 옐로우, 두 번째는 블루, 아니면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되죠? B, Y 이렇게 2가지겠지.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처음에 Y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5분의 3이겠죠. 5개 중에서 Y 3가지. 그런데 곱하기 요번에는 4분의가 돼야겠죠. 왜냐하면은 이미 하나 다시 집어넣지 않으니까. 맞죠? 4분의 블루, B가 나올 확률, B는 2가지죠. 이거나 이렇게 더하기. 다음에 이번에는 B가 나와야 되니까 전체 5분의 2입니다. 5개 중에서 블루 2개. 그 다음에 곱하기. 역시 이번에 4분의로 갑니다. 하나 다시 집어넣지 않으니까. 근데 옐로우는 3개죠. 이렇게. 그래서 20분의 6 플러스 20분의 6. 그래서 20분의 10이니까 4로 나누세요. 5분의 3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어서 기본 문제 3번 바로 보겠습니다. B가 올 확률이 75%. 다시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일기예보에 의하면 B가 온 다음 날 B가 또 올 확률이 75%였죠. 자, 이거 중요합니다. 잘 읽어보세요. B가 올 확률이 75%가 아니라 B가 온 다음 날에 또 B가 올 확률이 75%예요. 그 다음에 B가 오지 않은 다음 날 B가 올 확률이 30%입니다. 범례를 한번 적어 둘게요. B가 온 다음 날에 B가 또 와야 됩니다. 얘가 75%다. 75%는 100분의 75니까 4분의 3이라고 봐야겠죠. 25로 약분하면. 즉, 온 다음 날에 또 올 확률이 4분의 3이에요. 자, 근데 B가 오지 않은 다음 날, B가 오지 않은 다음 날 B가 올 확률. X인 다음 날에 동그라미 올 확률이 30%란 말은 10분의 3이죠. 이게 10분의 3입니다. 이렇게 맞죠? 자, 근데 이제 요거를 또 자동으로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온 다음 날에 B가 안 올 확률은 4분의 1입니다. 왜냐하면 여사건이잖아요. B가 온 다음 날 B가 올 확률이 75%, 즉 4분의 3이면 B가 온 다음 날 B가 오지 않을 확률은 반대인 4분의 1이겠지. 즉 온 다음에 안 올 확률은 4분의 1입니다. 자, 요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안 온 다음 날, 오지 않은 다음 날 올 확률이 30%, 즉 10분의 3이면
역시 여사건을 구해주시게 되면 안 온 다음날 또 안 올 확률은 여사건인 10분의 7이란 말이죠. 지금 이렇게 요거 4개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것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1번 문제입니다. 같은 주 화요일에 비가 오지 않고 수요일, 1번부터 봐야지. 다시 1번부터 보겠습니다. 화요일, 수요일에 연속으로 비가 올 확률을 구하시오. 화요일, 수요일 1번 문제. 화요일, 수요일에 연속으로 비가 와야 돼. 비가 온 다음 날에 또 와야 돼요. 그러면 그냥 4분의 3입니다. 알지. 같은 주 화요일, 수요일에 연속으로 비가 올 확률이다. 연속으로 비가 자, 그럼 화요일에 일단 비가 와야 되잖아요. 맞죠? 화요일에 비가 와야 돼. 그럼 비가 화수 같은 주 화요일, 수요일에 연속으로 비가 올 확률이다. 비가 온 다음날 비가 올 확률은 75%. 이걸 안 봤네요. 월요일에 비가 왔을 때 이걸 안 보고 있었네 우리가. 월요일에 비가 왔을 때 이 말을 안 보고 있었네요. 어쩐지 뭐가 이상했어. 자, 다시 월, 화, 수 적을게요. 월요일에 비가 왔을 때 1번 문제. 화요일, 수요일에 다 연속으로 비가 와야 돼.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비가 온 다음 날 또 올 확률이 지금 4분의 3이고 똑같이 4분의 3이죠. 그래서 16분의 9가 되겠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2번 문제.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 화요일은 비가 오지 않고 수요일은 비가 온다. 자, 일단 월요일은 비가 왔다는 전제하에 풀고 있죠. 월, 화, 수가 있는데 월요일 비가 왔고요. 화요일에 비가 오지 않고 안 오고요. 수요일에 비가 온다. 이렇게. 그러면은 요거는 얼마입니까? 4분의 1이죠. 다음에 안 온 다음 날 올 확률은 10분의 3이죠. 곱해 주시게 되면은 40분의 3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중요한 문제니까 잘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이것도 발전 문제는 일단 두시고 여러가지 사건 4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네요. 자, 1번 바로 보겠습니다. 10개의 제비 중 당첨이 3개. 여기서 1개씩 2번 뽑습니다. 처음에는 당첨, 두 번째는 당첨되지 않을 확률. 단 처음 뽑은 제비는 다시 넣습니다. 다시 넣고 안 넣고 차이가 있다라는 거 이제 알고 있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트라이가 있고 두 번째 트라이가 있는데 처음에는 당첨이 됩니다. 두 번째는 당첨되지 않습니다. OX야. 자, 첫 번째 당첨되어야 되니까 10분의 3입니다. 10개 중에서 제비가 3개니까 다시 넣습니다. 그러면 역시 제비는 10개가 되겠고 두 번째는 당첨이 안 돼야 되니까 7이 되겠죠. 7개. 그래서 100분의 21, 3번이 되겠습니다. 2번 MATH의 문자가 각각 적힌 4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아 그 카드를 읽고 다시 넣은 후 다시 한 장의 카드를 뽑을 때 2장 모두 같은 문자가 카드가 꼽힐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인데 그 경우가 4가지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라고 하면은 만약에 우리는 2장 모두 같은 문자다 라고 했으니까 AA를 뽑던지 또는 MM을 뽑던지 또는 TT를 뽑던지 또는 HH를 뽑던지 이 말이잖아요 지금. 맞죠? 그래서 A를 뽑을 확률은 몇 분의 몇? 4분의 1이죠. 4개 중에서. 그 다음에 또 똑같은 거를 뽑아야 되니까 4분의 1입니다. 맞죠? 다시 넣은 후니까 곱하기 또는이니까 더하기 같은 방법으로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결과적으로 쌤이 아까 적었던 식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 4개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계산하면은 4분의 1,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요, 우리 기하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기하적 확률. 화살을 쏘아서 다음 그림과 같은 관역판의 어느 한 부분에 맞춘다고 할 때 가장 작은 원안, 이거 얘기하는 거죠. 가장 작은 원안에 맞출 확률을 구하시오. 가장 작은 요 안에 맞출 확률. 자, 그러면은 단 뭐 경계선을 맞추는 거는 없다라고 하고요. 관역을 벗어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전체 넓이 분의 이 넓이가 답입니다. 얘가 전체잖아요. 전체 중에서 여기에 맞춰야 되니까. 맞죠? 그래서 전체 넓이는 반지름이 3이니까 몇 파이? 3, 3은 9파이 넓이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반지름 1이니까 파이 되겠지. 파이로 약분해 주시면 9분의 1.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4번 보겠습니다. 각면에 마이너스 1, 0, 1, 2, 3, 4가 적혀있는 정육면체 모양의 주사위가 있습니다. 우리 주사위에는 원래 1, 2, 3, 4, 5, 6이 있죠. 근데 뭐 1, 2, 3, 4, 5, 6 대신에 1, 2, 3, 4, 0, 마이너스 1이 적혀있는 조금 더럽게 생긴 주사위입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이 ABCD가 있습니다. 점 P는 주사위를 두 번 던져 눈의 수의 합에 절대값만큼 정사각형의 변을 따라 이웃한 꼭지점을 이동하는데 눈의 수의 합이 음수이면 시계 방향으로, 눈의 수의 합이 양수이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즉 음수이면 시계 방향 요렇게 돌아가죠. 다음에 이렇게, 그다음에 합이 양수이면 시계 반대 방향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자, 꼭지점 A에서 출발한 점 P가 두 번 던져 이동한 후 꼭지점 D에 놓일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다시 적어둘까요? 눈의 수의 합이 지금 음수이면 시계 방향, 요쪽이면 음수고요, 요쪽이면 뭐 플러스입니다. 이렇게 맞죠? 그러면은 여기 D에 놓일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D에 놓일 확률. 자, D에 놓이려면 일단은 플러스부터 살펴볼까요? 그럼 여기서 한 칸, 두 칸, 세 칸, 3이 나와야겠죠. 눈의 수의 합이 3. 아니면 또는 이렇게 1, 2, 3 말고 4, 5, 6, 7. 7도 되겠죠. 7도 되겠고, 또는 뭐 1, 2, 3, 4, 5, 6, 7. 7에서 8, 9, 10, 11. 11도 될 겁니다. 11. 11은 안 돼요. 왜냐면은 눈의 수의 합이 11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제일 큰 게 지금 4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11은 될 수 없어요. 이렇게 지우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제 우리 플러스 쪽으로는 다 했죠. 마이너스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쪽으로 한 칸이니까 그래야지 D에 있잖아요. 즉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겠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다음에 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야. 마이너스 5가 나와도 되겠네. 근데 마이너스 5도 역시 될 수 없어요. 마이너스 1이 지금 하나밖에 없으니까 마이너스 5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맞죠? 요거 3개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3이 되는 경우의 수는 몇 콤마 몇이지? 0 콤마부터 해볼까요? 0 콤마 아니지, 그 작은 수부터 마이너스 1 콤마부터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 콤마 4 되겠고요. 다음에 0 콤마 3 되겠고요. 다음에 1 콤마 2 되겠고요. 2 콤마 1 되겠고요. 맞죠? 다음에 3 콤마 0도 되겠고, 반대로 4 콤마 마이너스 1도 될 겁니다. 맞죠? 그래서 1, 2, 3, 4, 5, 6 총 6가지가 되겠습니다. 6가지. 또는이니까 더하기입니다. 더하기. 7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뭐 더하기 뭐가 되죠? 3,4와 4,3 이거 두 개밖에 없네요. 그 말고는 다른 거 없죠?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6 더하기 2.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의 수를 살펴볼까요? 이거는 마이너스 1,0과 0, 마이너스 1. 역시 이거 두 개밖에 없죠. 다른 건 없죠. 이 두 가지. 그래서 총 몇 가지다? 10가지가 되겠네요. 총 10가지. 자, 근데 전체 경우의 수는 이거 6개니까 6, 36입니다. 36분의 10. 그래서 2로 나누면 18분의 5가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차 학습, 2차 학습 역시 여러분도 풀어보시고 잘 모르겠는 거는 여러 번 되돌려 보시면서 쌤한테 직접 질문해 주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수업 듣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